어렸을 때는 그림책, 동화책, 소설, 그리고 지가 좋아하는 지식책, 아이가 과학이나 뭐 사회나 특별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뭐 한 책 가지고 깊게 하는 것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책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깊이 있게 들어간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 자체가 길러지게끔 해주는 거, 그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괜히 너무 어려운 책에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재밌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으로 시작을 하는데 읽기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예, 질문을 던지고 찾아보는 거,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엄마하고만 같이 해도 되고 딱 2명, 3명 같이 하면 정말 좋죠. 야, 진짜 그런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은 아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알고 더 좋은 책을 골라낼 줄 아니까 그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널도 좋고 뭐 9살 독서 수업, 뭐 그다음에 독자 기르는 법, 책들이 좋은 책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이라면은 그 이제 청소년을 위한 어떤 권장 도서, 그림책이라면 이루리 선생님이 뭐 아빠와 함께 그림책 여행 굉장히 엄청나게 많아요. 뭐 책으로 크는 아이들에도 왜 청소년 읽을 책들이 절절절절 다 나오잖아요. 여기도 진짜 참고도서도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도서관에 날 잡아서 가서 한번 다 훑어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여기서 읽으니까 우리 아이도 좋을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공을 좀 들이셔야 돼. 쉽게 얻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책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알아야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 그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꼭 어떤 그러면서 필요한 거, 근데 특히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가치관 발달이라든가 뭔가 좀 선한 생각 이런 것을 이렇게 가치가 좀 들어있는 책들을 도덕성에 대한 어느 정도. 왜냐면 너무 폭력적인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본인들이 알아서 다 읽거든요. 맞아. 그런 건 막아도 읽게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권장해서 읽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왕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본인이 발품을 많이 팔아서 많이 이제 확보를 해두고 이제 이거 한번 던져봐보고 저 던져봐서 말을 해보는데 그 아이가 너무 거부가 심한 것들은 XX 하고 좀 어느 정도 할만하다는 것들과 이제 함께 나아가면서 그 책에 대한 흥미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익히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아이만의 포트폴리오가 되네요. 그렇죠. 그 아이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이 책을 잘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책 가지고 오셨어. 이렇게 이제 제가 노란별 요즘에 이제 나무도장이라고 권윤덕 선생님이 쓴 사삼 제주 사삼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제 순화시켜서 아이들 그림책으로 만든 책도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유태인 학살에 대한 건데 이 책에는 유태인 학살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질 않잖아요. 굉장히 되게 비유적으로 써놨죠. 이런 책을 그림책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네? 글자가 많지도 않고. 글자 많지도 않고 덴마크에는 덴마크 사람들이 살았대잖아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럼 다 외웠나 봐. 얼마나 웃겨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괴팍한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어차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유태인에게만 유태인도 덴마크 사람, 그렇죠. 유태인이 아닌 사람도 덴마크 사람인데 유태인만 골라가지고 노란별을 달라고 하느냐 말이죠. 나치가 들어와서. 이 덴마크 왕은 그냥 덴마크 왕은 이 모든 국민들 백성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 왕이 고민에 빠지죠. 나치에 맞으면은 잘못하면 덴마크 자체가 없어질 수 있죠.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때 막강했잖아요, 나치가. 근데 또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노란별 붙여가지고 내줄 수가 없죠.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먼저 노란별을 달고 나가잖아요. 여기.
이 멋지다, 왕이 대통령. 노란 별을 먼저 달고 응. 코펜하겐 시내를 말을 타고 계속 돌아다녀요. 말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뭐 해라 말아라 이런 말도 거 없어요. 응. 그 백성들이 가만히 왕을 쳐다보고 있다가 응. 그리고 모두가 노란별을 단다는 이야기거든요. 모두가 노란별을 다 달아버려요. 그래서 이 별 속의 별을 감추죠. 그냥 이게 동화예요, 동화. 그냥 간단한 그림책으로 된 이야기인데 이걸 글자를 알기만 한다면 이 책을 못 읽을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거의 다 읽고 아니면 좀 읽어줘도 되고 성우 읽어도 되는데 뭐냐면 간단한 방법은 읽고 끝나서 그냥 이 책 어때? 느낌이 어때? 그림책이니까 그림은 어떻게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었어? 뭐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 종합적인 어떤 자기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그냥 끝내도 돼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읽고만 그냥 끝내도 돼요. 그렇지. 그냥 아주 일차적으로. 아주 일차적으로는 애기였을 때 2살, 3살이었을 때는 계속 읽어만 줘요. 읽어만 주고 아무 말 필요 없어요. 엄마 혼자서 씨부렁거리든지 그래서 말하는 사람. 엄마 스타일. 엄마 혼자서 막 자기가 그러면 애기는 뭔가 듣고 있다가 정말 시끄러워 죽겠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8살이 되고 9살이 되고 10살이 되잖아요. 그럼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특히 이제 10살, 11살이 되었을 때부터는 궁금한 거 질문을 한번 해보자. 이게 질문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문해력, 독해력, 그다음에 사고력 이런 것은 다 같은 맥락인데 그걸 키우기 위해서 핵심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노란별, 이게 노란별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야? 왜 유태인들은 노란별을 달아? 빨간별 달면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맞아. 엄마, 나치가 뭐예요? 그럼 엄마가 열심히 찾아서 설명해 줄 필요가 없죠. 찾아보면 엄마도 모르는데 같이 찾아볼래? 하면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엄마가 만물 박사도 아닌데 그걸 다 말을 해주겠어요? 그래? 나치가 뭘까? 나도 궁금하네? 하면 돼. 엄마, 덴마크는 어디 있어요? 덴마크 어디 있지? 우리 지구본 가서 다 찾아보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것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봐야 돼요. 자, 책 한 권으로 역사, 문화 다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아봐요. 찾아보다가 여기 있었네. 갑자기 아이들은 엄마가 우리 덴마크 여행 가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싶지. 물론 이 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그래? 그럼 덴마크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갈까? 그래가지고 또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재미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책 한 권에서 이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엄마 그래? 근데 여기 그러다가 너무 삼천포로만 빠지고 있으면 좀 곤란하죠. 다시 책으로 돌아와야겠죠? 그러다가 근데 왕이 별을 다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왕이 별을 달았다고 그래서 왜 다른 사람도 같이 다 달아요? 어떻게 이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말을 안 했는데.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과연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같이 생각을 나눠봐야죠. 엄마, 만일에 나는 별 달기 싫으면 어떡해요? 글쎄,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그래도 돼 하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사고가 길러지지 않죠.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네, 만일에 이걸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그래?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다는데 나만 안 달면 나 비겁하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 혹은 그러다가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갖고 유태인들이 다 끌려가고 네 친구가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같은 가족인데도 외국 사람들은 엄마는 유태인이고 아빠는 유태인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뭐 엄마가 유태인일 때 잡혀가도 돼?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상황이 조금 더 선명해지겠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제 이게 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서 도대체 작가는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도들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게 문해력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 문해력이 이제 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책은 그런 책이네. 찍 집어 던져버리면 책은 많이 읽어도 깊이 있게 이해는 못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파고들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대화나 토론을 주고받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여기에 대한 자기 입장, 자기 견해. 나라면 근데 나는 절대로 같이 못 따라요. 엄마가 죽어도 친구가 끌려가도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에요. 우리는 친구니까 죽어도 같이 죽어야 돼요. 살아도 같이 살아야 돼. 나 이런 혼자 사람도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뭐 그럴 이런 수도 애들도 있겠고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하지 말자예요. 그 의견에 대해서. 예, 너무 물론 그분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라고 또 다시 질문하고 깊이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너 되게 못됐구나 막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거나 그렇게. 이 싸가지 막 이런다고. 근데 이러면 그다음부터 이 사람은 말을 수 못하지. 그렇지. 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만 나쁜 사람 되면 어떡하지? 맞아.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 남들이 듣기 좋은 듣기 좋은. 그런 말만 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도 참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네요, 선생님.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자기 입장을 말할 때는 네. 아 그렇군요, 당신은 그렇군요, 너는 그렇구나, 근데 엄마는 이래 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말을 해주는 거.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기 작은 의견이고 자기 생각이지만 우리 엄마는 나를 존중하는구나. 내가 엄마하고 생각이 같지 않아도 약간 애들은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 요즘 애들은 좀 되바라진 것도 있고요. 너무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고 진짜 불쑥불쑥 우리 애가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 내가 저렇게 가르쳤나? 왜 이렇게 저렇게 못했어.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지 하고 막 왜 하고 막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다니까요. 네. 근데 그것은 그냥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또 캐고 들어가서 막 훈화를 하기 시작하면 다시는 엄마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는 절대로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책 자체가 싫어져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은 존중하는 거, 서로 다른 것으로. 그러다 보면 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교정을 조금씩 하겠죠. 그럼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데 그 생각이 영원 불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폭넓은 생각, 다양한 생각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나의 사고가 확장이 되는 건 어찌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유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혼자서만 계속 읽은 사람은 아무래도 독선에 빠지기가 쉽지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가운데서 읽은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다른 사람 의견을 그럼요. 수용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게 책으로 크는 아이들 여기 네네네. 보면은 후기에 그게 나와요. 이 책에서 얘네들이 4년, 8년간 독서 모임을 계속 4명, 5명이 짝을 이뤄서 책을 네네. 읽고 글을 쓰고 토론했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마지막에 후일담에서 이 독서 모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 가장 좋았던 거. 벌써 그때 애들이 고등학생 막 이렇게 됐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할 때 그랬을까? 했던 애들이 지금은 이제 28, 29살이 됐죠. 뭐 33살. 이제 어른이 다 됐죠. 컸네. 다 컸죠. 예. 벌써 이게 2010년에 나온 책인데. 그래서 뭐냐면 후일담. 일단 만남. 너무나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거. 책도 만났지만 책을 만났죠, 우선. 왜냐면 이렇게 다양한 책을 읽어볼 수가 없었죠. 혼자 읽었다면. 다양한 책을 만났는데 그 책은 다 독서 모임이니까 당연히 만나는 건데 혼자서 독서를 할 때는 책을 많이 만났지만 친구를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와 함께하는 책 모임을 했더니 정신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법. 친구를 만났던 것이 너무 좋았다. 나는 답답했었다. 내 속 이야기를 말을 할 데가 없고 학교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연예인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뭐 남 흉보는 이야기 이런 것은 했지만은 정말 깊이 있는 존재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대상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것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항상 자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고 아니면 그르고 이분법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 흑백이었죠, 흑백. 이게 옳으면 이건 그래야 내 생각이 맞으면 넌 틀려야 되고. 그렇지. 근데 보통은 자기 생각이 맞고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틀리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를 했는데 다분법적인 사고. 그냥 내가 완전하게 동의는 못하지만 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그게 이제 다분법적인 사고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다 같지가 않구나. 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삶의 양태로 살아가는 거구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과 내가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깊이 있는 질문과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 것들을 한 책 깊게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슬로우 리딩이죠. 그걸 통해서 해 나가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짝을 이루어서 몇 명이 한 예. 2명, 2명, 3명, 3명, 4명 하면은 아주 효과적이다. 라고 진짜 탐난다 또. 이렇게 모임을 앉아서 하는 게 참 좋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큰애 때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둘째 때는 남자애들밖에 지금 없는데 3명이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은근히 이제 4학년 되니까 엄마들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얘네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서 너무 애들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거기다 더 뭐를 못 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되게 고민이 많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 애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읽고 쓰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뭔가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가장 기본에는 그게 가장 기본에 깔려있다는 깔려있죠. 결국에 수학 공부나 네. 과학 공부를 잘하려면 마지막에 이 독해, 네. 문해가 제대로 안 되면은 끝나요. 맞아요. 네, 결국에는 다 읽기의 문제거든요. 어떤 분야를 네, 내가 알려면 어떤 분야든 그래요. 그 분야의 책을 50권, 100권 읽어야 그 분야를 조금 아는 거니까.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이제 좀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하면 탐구심 없이는 불가능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탐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저렇게 책을 읽고 모르는 걸 계속 내가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찾아보는 사람이 뭔가 이뤄내는 하나라도 더 알고 진짜 네. 알고 또 더 앞으로 나가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가 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요. 저도 제가 이런 독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계속 글을 쓰고 뭐 이런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은 거의 못 해봤죠. 나는 뭐가 될지 잘 몰랐어요. 언제나. 근데 교사도 그냥 특별히 할 것이 없고 뭔가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조금 더 순수하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애들을 만나고 싶다 해서 단순하게 갔다가 아이들이 너무 처지가 너무 안 돼 보이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래서 얘네들이 내가 지금 얘네들을 배움으로 이끈다는 건지 애들을 좌절감에 빠뜨린다는 건지 이게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건지 이런 그 질문? 회의? 이런 것이 결국 그 방법을 탐구하게 했고 그 탐구 끝에 내가 방법을 찾아낸 거고 또 그 방법을 찾아내서 계속 나아가다 보니 여기까지. 아니 다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계속 던지니까 나는 또다시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또 탐구를 하고 또 탐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책을 내게 되고 책을 내다 보니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전문가가 또 전문가가 좀 제대로 된 전문가가 되려니 또 다시 탐구를 하게 되고 또 책을 쓰고 그래서 쌓이다 보니 또 책을 내게 되고 이게 그냥 이렇게 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쵸. 이게 뭐가 딱히 이것이 돼야겠다가 아니라 가다 보니 길이 만들어지고 가다 보니 길이 만들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데서 가장 절실한 것들을 향해서 내가 끝없이 질문 던지고 탐구를 하다 보니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아마도 틀림없이 처음에는 그게 길이 안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네, 저는 정말 길로 힘들다니까요.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네.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간 거야. 이 상황에서 내버려둘 수 없고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서 있는 상황에서 좀 구제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 거기서 출발해서 하나 한 걸,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계속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양심, 내 깊은 마음 속에 진실하다는 거거든요. 남들이 이걸 요구할 거야,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막 거기에 맞춰갖고 살려고 하다 보면 끝까지 내 길을 잡을 수가 없어. 가지를 못하는 거고 그런 거 떠나서 지금 나한테 가장 간절한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내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알아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그거 다 알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한 거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찾아낸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마치 남이 말한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래. 그렇게 하면 된대.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상태, 그 답보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하다면 찾아봐야 되는 거죠. 궁리해봐야 되는 거죠. 네. 궁리다. 네. 궁리. 그래서 자기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독서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이 독서는 아까 말했지만 정신적인 전체 총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라서 이게 무진장 어려운 건데 독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냥 학원에 예를 들어서 수학을 좀 죄송합니다만 어떤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서 학원에 가서 바로 배우면 되고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고 요령을. 근데 아까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우면 돼요. 근데 독서 문해력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건 나의 가치 판단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리고 평생 독서를 할 수 있는 아이를 기르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아이 자체가 질문을 갖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 아이, 탐구심 있는 아이를 기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절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기심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질문하고 찾아보고, 질문하고 찾아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찾은 것에 대해서는 2줄이 됐건 5줄이 됐건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써보고, 이게 계속 이렇게 됐었을 때 어느 순간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 궁금한 거 못 참아요. 찾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한 걸 못 참거든요. 지금 나이가 환갑이 훨씬 높아요. 선생님 몰라. 나 누구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 투성이라서 우리 집에 가면 책이 진짜 막 애벌레 기둥처럼 여기저기 막 쌓여. 그게 애벌레 기둥 보고 싶다. 막 여기저기 막 쌓여. 우리 남편이 아우씨 이놈. 이거 정말 막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도대체 그만큼 책을 읽었으면 이제 그만 읽을 때도 되지 않았어? 막 그러는데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찾아서 보니까 그러면서 궁금증이 하나씩 해소가 되죠. 근데 그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그게 저는 제가 혼자서 알아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근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 유튜브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쉽지 않죠. 왜냐면은 이게 제가 처음에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는데 내 구독자가 조금씩 생겼어. 그럼 어느 순간에 제가 구독자를 의식해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갑자기 이제 구독자만 남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모래알처럼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또 나를 세워야지 내가 구독자하고 1대1이 돼서 이 유튜브를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무조건 나는 엄마표 수학을 하니까 무조건 엄마표 수학 얘기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재미없겠다. 그러니까 처음엔 재미로 했는데 나중에 너무 재미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교육인데 수학 교육이잖아요. 교육은 전반적인 토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과연 과거에 엄마표를 할 때 어떻게 했나 그걸 또 돌이켜보면서 내가 과거에 정말 나한테 도움을 주셨던 책으로 다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있죠.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제로 만나고 또 내가 영향을 받았으니까 나를 또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이분한테 영향을 받았고 이분이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봐. 그러면 내가 사실 내 입에서 나온 얘기가 다 그냥 땅바닥에서 갑자기 딱 나오고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수학이라고 하니까 수학도 그래요. 우리 이제 제 제자애들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수학은 그 기초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기초가 없는데 뭐 그냥 수학을 잘한다. 이건 정말 한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정답 하나를 맞춰서 빠른 시간에 빨리 풀어내는 그런 산수 같은 그런 수학 말고 진짜 조금 더 고차원으로 들어가는 이제 수학을 하려면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원리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그 수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고력, 네. 사고력을 갖추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수학으로 사고력을 못 갖추면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갖추고 그 다음 수학을 해.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 저는 다 통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수학을 우리는 너무 이제 기능으로 막 많이 문제 받아서 문제 풀어서. 풀어서 왜냐면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해야 빨리빨리 되니까. 정답을 맞춰야 되니까 물론 저는 그 기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입시에서는 필요해요. 왜냐면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외에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 시스템은 됐을까? 돌아가는 것일까? 질문을 하고 그 뒤에 있는 원리를 찾아내는 사람은 좀 빠른 속도로 해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애 제가 공부하는 걸 보면 또 이런 말을 해. 작은 애가 공부를 잘했어. 그 애는 정말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내가 보면 그 친구가 지금 20대 후반이죠, 선생님. 네, 29이 됐어요, 이제. 아니 이제 걔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맨날 게임하고 놀고 그 독서 모임을 8년을 했죠. 네. 책은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뭘 해내요. 그게 뭐냐면 원리 파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내요. 그게 책을 읽고 글을 많이 쓰고 토론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본질에 접근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을 딱 파악하는 거지. 네. 뭘 의도하는지. 특히 이제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수학이 굉장히 막 요즘에 또 수리 논술이라고 해가지고 뭔 지문이 길어. 그렇게 길어요. 난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돼. 근데 그 중에 절반은 또 X가 Y가 어쩌고 말다. 그래서 수학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수학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그 전문 용어들을 전체를 맥락을 이해를 해서 그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내는 그렇지. 거. 진짜 묻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게 독해거든요. 그렇지, 이게 그렇지. 문해예요. 수학 문해거든요. 이것은 일반 독서하고도 다 맥이 통하는데 그런 읽기가 잘 되고 질문을 많이 던졌던 애들이 확실히 빠른 속도로 해내요.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은데도 후다닥닥 그냥 끝내버린다니까. 맨날 또 놀아요. 네, 맘 먹고 막 하고 놀아요. 아, 남들이 보면 억울하겠네. 근데 그 원리 파악이 안 되는 애들. 그렇죠. 그리고 정확한 맥락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은 열심히 했는데 다 오답, 이제 그러니까 병 엉터리 같은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고등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독해 문해력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엄청난 이제 차이를 아니 가지고 자산이죠. 이건 말 그대로 능력이야.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 매년에 걸쳐서 하고 그 바탕 위에다가 딱 쌓는 거니까. 아니 오늘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딱 핵심 단어 하나만 딱 꼽아랑 질문이에요, 질문. 네, 질문이에요. 네, 맞아요. 질문과 탐구, 네, 찾아보기. 질문과 탐구. 네. 엄청 중요한.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여러 차례 나눠서 내보낼 건데 지금 저랑 선생님이랑 1시간 20분 동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모든 얘기의 시작은 질문과 탐구, 그것을 글로 적어라.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드린 질문 되게 많았는데 그 질문의 시작과 끝이 다 이렇게 났다는 거. 되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거 되게 선생님 그래도 강의를 워낙에 많이 하시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딱 핵심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나눈 것을 제가 쪼개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거고 늘 그렇듯이 또 당분간 또 우리 백화연 선생님의 늪에 한번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또 그럼 우리 선생님 우리 인사 나눌까요? 네. 그래요.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부탁드리고 여기가 뭔지도 몰라. 왔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여러분들에게는 다가갔을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만일에 책 읽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우리 애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그림책으로 그냥 시작을 하세요. 그림책 중에서도
그러니까 단순한 그림책이 아니라 이제 감성을 잘 이렇게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책도 있고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림책도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그림책이나 뭐 좋아하는 만화책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일단 재미있게 시작을 하고 너무 그 강박관념에 이제 사로잡혀서 하게 되면 모든 걸 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나간다면 이제 짝을 좀 찾아서 짝과 함께 즐기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만일에 제가 했던 그 독서 모임처럼 아주 뭐 길게 간다. 그리고 정말 나는 독서가 너무 중요해서 여기에다 방점을 찍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걸 많이 덜어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면 결국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 자녀를 키우고 같이 책을 읽고 이거 자체를 즐기면 우리가 성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